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암살된 카이사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카이사르는 폼페이우스를 물리치고 나서 종신 독재관으로서 그 모든 권력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가 왕이 되고자 한다는 그런 소문이 퍼져 돌아왔습니다. 그 로마 같은 경우에는 그 기원전 753년경에 만들어졌는데, 작은 촌락에서 시작했는데 그 509년부터 그 공화정이 시작됩니다. 그 전에는 에투루리아인에 의해서 지배되었는데 그 왕정이었죠. 그래서 100여 년간에서 그 에투루리아인 그 폭정에 시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로마 시민들은 그 왕정에 대해서 극히 혐오하는 감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들에 의해서 로마 공화정은 그 원로원을 중심으로 해서 2명의 집정관을 선출해서 그들이 지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공화정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누군가 왕이 되고자 한다 그러면 거기에 극히 그 반감을 갖고 있었는데, 마치 모든 권력이 그 카이사르에게 그 당시에 집중되면서 그가 왕이 된다는 소문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냥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그 공화정 옹호자들이 카이사르를 암살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카이사르는 그 파르티아로 원정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운명의 날인 그 기원전 44년 그러니까 3월 15일에 원로원의 회의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그 위원들이, 귀족들이 그 단검을 숨기고 있다가 카이사르를 암살합니다. 그래서 카이사르 같은 경우는 23군데나 그 칼에 찔려가지고 죽게 되는데, 그때 그 죽으면서 그 자기를 찌르러 오는 사람 중에서 브루투스를 발견해서 브루투스 넘어져 라는 말을 했다는 말이 그 유명합니다. 그 당시에 그 암살자 중에는 브루투스가 2명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그 마르커스 브루투스라고, 그는 그 연인이었던 세르빌리아의 아들이었던 브루투스가 있고, 또 하는 사람은 데시무스 브루투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카이사르와 함께 갈리아 원정을 함께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데시무스 브루투스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그 카이사르의 유언장이 공개됐을 때 옥타비아누스에 이어서 2번째의 후계자로 지명되었을 정도로 카이사르가 깊이 신뢰하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여기서 브루투스 넘어져 했을 때 그 보통 사람들이 그 마르커스 브루투스가 아니냐 하는 얘기도 있지만, 아마도 그 가장 신뢰했던 데시무스 브루투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데시무스 브루투스는 나중에 안토니우스의 싸움에서 패해서 죽습니다. 처형당하게 됩니다. 암살이 끝나고 나서 그 마르커스 브루투스는 피 묻은 단검을 높이 쳐들고 키케로를 향해서 이제 공화정을 회복시키시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키케로라는 인물은 신망을 받았던 그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키케로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그 당시 거의 그 폼페이우스와의 전쟁 때 원로원 위원들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나이 많은 원로원 위원들이 별로 없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국부라고도 칭해질 정도로 그 존경받던 그런 인물이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옥타비우스의 편을 듭니다. 그래서 옥타비우스를 지지하면서 안토니우스에 대해서 비난하는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옥타비아누스가 집정관이 되는데 크게 도움을 주게 되는데, 그 당시에 원래 집정관이 되기 위해서는 나이가 40세가 넘어야지 집정관에 입후보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옥타비아누스 같은 경우 그 당시 19살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카이사르의 후광과 그 원로원의 지원, 그 중에서도 그 키케로의 어떤 그 지원을 받아서 그 집정관이 됩니다. 그를 통해서 옥타비아누스를 누르고 그 로마의 1인자가 되고자 하는 안토니우스 같은 경우에는 그 키케로에 대해서 극히 그 악한 감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그 제2차 3도 정치,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하고 안토니우스, 그런 레피도스 이 세 사람이 그 기원전 43년에 제2차 3도 정치를 맺게 되는데, 그 당시에 그 세 사람이 합의를 할 때 그 각자 가장 본인들에게 소중하면서 서로 간에 꺼려지는 인물들을 한 사람씩 제거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레피도스 같은 경우는 자기 친동생을, 그 다음에 그 안토니우스 같은 경우에는 외삼촌, 그 다음에 옥타비아누스 같은 경우는 키케로가 지목이 됩니다. 그래서 안토니우스 같은 경우는 부활을 시켜서 키케로의 목과 오른손을 잘라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개적으로 전시하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안토니우스는 키케로에 대해서 아주 강한 적개감을 갖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키케로 같은 경우에는 그 진실을 사랑하여
고든 말을 많이 하는 그런 아주 강직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명예욕이 강하고 날카롭지만 빈정거리는 그 말을 많이 사용해서 상대방의 감정을 건드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것이 그 안토니우스에게 죽임을 당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요인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한편 마르쿠스 브루투스 같은 경우는 세르빌리아, 그러니까 카이사르의 연인이었던 세르빌리아 아들이었기 때문에 당시 폼페이우스 카이사르가 전쟁을 할 때 폼페이우스 편을 들어서 전쟁에 나왔었는데, 카이사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브루투스 같은 경우는 다치게 하지 말아라 하는 명령들을 부하들에게 내렸을 정도로 마르쿠스 브루투스를 아꼈습니다. 근데 결국 그에 의해서 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아이러니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어떻게 보면 참담한 일이라고 할 수 있죠. 한편 카이사르를 암살한 이후에 마르쿠스 브루투스는 그 여러 시민들 앞에서 연설을 합니다. 자신이 카이사르를 암살한 것은 자신이 카이사르를 미워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로마를 더욱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는 연설을 합니다. 카이사르가 왕이 돼서 시민들의 자유를 억압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카이사르를 죽였다 하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왕정을 싫어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아주 긍정하는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때 그 안토니우스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그 카이사르의 그 처참한 시신과 그 카이사르의 그 유언장을 들고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면서 연설을 하죠. 그러면서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 시민들의 그 사랑을 받았던 카이사르의 처참한 시신과 그 유언장을 공개되는데, 그 유언장에서는 그 카이사르가 가지고 있던 그 정원과 별장을 시민들에게 기증해서 그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하는 것이 있었고, 또 로마 근로자들의 그 어떤 3개월치 월급에 해당하는 그 75 드라크마를 모든 시민들에게 나눠주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유언장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시민들은 카이사르에 대해서 추모하는 마음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히려 그 암살자들을 더 증오하게 됐죠. 근데 아무튼 그러고 나서 카이사르의 시신을 화장하게 되었는데, 그 화장을 끌 무렵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큰 비가 내려서 그의 카이사르의 유해가 다 쓸려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카이사르의 무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쓸려가서 카이사르의 무덤이 없습니다. 사람은 인생의 정점에 이르러서 사소한 방심으로 나락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일본의 전국시대 때 오다 노부나가가 전국을 거의 평정한 이후에 믿었던 아케치 미스의 시대의 반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종신 독재관으로 천하의 권력을 손에 쥐었던 그 카이사르도 결국 믿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방심하고 죽었습니다. 어찌 보면 모든 것을 대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차라리 언제 죽어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최선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단어 속 단어는 암살하다와 공화국입니다. assassinate, 암살하다, assassin, 암살범, as, 멍청이, 당나귀, 엉덩이, as, 뭐뭐처럼, 뭐뭐만큼, 세스, 건방진 행동, 건방지게 굴다, sin, 죄, 제약, 특히 도덕적, 종교적인 죄를 말합니다. 리퍼블릭, 공화국, 랩, 대변인, 대표, 리, 문화와 관련하여, 퍼블릭, 일반인의, 공공의, 펍, 술과 음식을 파는 대중적인 술집. 카이사르는 왕이 되려 한다는 소문의 실행량이 되어서 허무하게 죽었습니다. 사람은 본인의 결백과는 관계없이 위심을 받을 만한 행동이나 말은, 언행은 조심해야 합니다. 오얏 나무 아래서 각근을 고쳐매지 않는 것은 본인의 결백과는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위심을 받지 않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경계하고 조심하여도 완벽하기는 어렵습니다. 언제 세상을 떠나도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노력하는 여러분의 동반자, 동반TV입니다. 감사합니다.